고 장군님 대장을 어디서 하셨죠? 저는 제11 보병사단, 지금은 이제 기계화부대로 바뀌었지만 예. 홍천. 홍천, 예.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 장군님은 다시 군대에 가갖고 딱 직책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저 항상 변함없이 대대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아시다시피 가장 힘든 직책이고 어려운 직책인데 또 저희 때는 33개월을 했지 않습니까? 보병기준. 예. 그래서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가장 보람이 있었던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장군님이 대대장 하실 때 저도 대대장을 늦게 나갔어요. 2년 늦게요. 그렇죠. 다쳐갖고 이제 2년 늦게 나갔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기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96년도 11월 초에 나갔으니까. 내가 빨리 나갔네요, 그럼. 제가 96년도 2월 1일부로 청주에 있는 청원군 대대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9월 18일 새벽에 뻥 터진 거예요. 네. 저는 그때 대대장반 교육받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거를 사실은. 1996년 9월 18일 새벽에 동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68사 초병과 택시 운전사 이진규 씨가 안인이 앞바다에 자초된 잠수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경찰과 그 정보보도조가 나가서 확인하면서 이거 북한 잠수함이다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군이 이제 비상이 걸렸고 1군 사령관이 23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체 다 비상을 걸어놓고 작전이 이제 전개됐고 예비군들 다 동원되고 맞아요. 예. 난리났죠. 그때 일부 예비군들이 밤에 춥다고 불 피워놓고 이래갖고 위치 노출돼갖고 나중에 무장공비들이 그거 보고 피해갔다고 이제.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든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몇 명이 들어온지도 몰라. 어디로 간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해안으로 들어온 지역에 일봉선, 이봉선하고 뭐 수색 전차라고 그런 와중인데 날이 밝았으니까요. 9월 18일 16시경 새벽에 발견됐는데 16시경 강동파출소로 전화가 왔어요. 여기 갇혀가 있다. 그래가지고 강동파출소에 전어구 경장과 최우경 경장이 출동을 합니다. 근데요 농장 그 주인하고 부인이 너무 현명한 거야. 오전에 무장공비 들어왔다는 건 소문 났잖아. 네. 농부가 딱 보니까 무장공비 같은 거야. 근데 혼자야. 여러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저 낙오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장이 가가지고 아저씨 송이 따라오셨어요? 물어본 거예요. 송이 절이니까. 예. 이 사람이 하면서 당황한 거야. 그런 와중에 집으로 들어가서 전화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전호구 경장과 최우구 경장이 출동을 해서 딱 갔어. 가는데 이제 주인 아저씨가 아저씨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흔들어 하고 총 딱 들이댄 거야. 그런데 얘가 주머니에 권총을 빼려고 그러다가 최우경 경장이 탁 쳐가지고 총 떨어지면서 체포된 게 바로 이광수야. 예. 이제 그러면서 26명이 들어왔다는 게 다 밝혀졌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작전이 전개되는데 그렇죠. 예. 이광수가 신문을 하는데 나만을 깔보고 있는 거예요. 신문조가 너 뭐 먹고 싶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광어를 먹고 싶다. 광어? 근데 북한은 광어가 비싸대. 높은 사람도 먹기 힘든 거야. 네. 그때는 양어장에서 생각 못한 거야. 그런데 딱 보니까 회가 광어가 딱 나온 거야. 그것 때문에 이광수가 마음이 무너졌던 거야. 그 심의주의라는 게 묘한 거야.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봉쇄선 차단을 다 행정되고 그 다음날 오전에 당경골에서 3명 7성산에서 또 3명 그리고 괴방산에서 1명을 사살해요. 18일날 들어왔는데 18일부터 17일 그 안에는 7명이 사살됩니다. 근데 그때 이광수가 체포되는 그 시간에 괴방산에서 11명의 시체가 또 발견되면서 이광수가 자백한 26명이 맞구나 이 판단을 해요. 근데 괴방산에서 1명이 사살당하는데 2명이 도망가. 그런데 이게 침투였어요. 이게 이 핵심 요원이었던. 그 중에서 조장이 죽고 부조장하고 조원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 20일에는 칠성산에서 22일에는 또 칠성산에서 그리고 30일에는 목계리에서 사살함으로써 11명을 사살을 합니다. 그러면 11명의 시체가 발견됐고 1명은 생포됐고 23명 그러면 3명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정찰도 2명이 도망갔다. 네. 9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그 2명 때문에 작전한 거예요. 그렇죠. 11월 4일날 용대리 연화교에서 식별이 됩니다. 그때 제가 출동을 했어요. 그 얘기하세요. 제가 인사참모를 하고 대대장을 동기생도보다 1년 늦게 나갔어요. 그래서 대대장반 교육을 이제 9월달에 가 있는데 9월 18일 아침에 학과 출장을 하니까 텔레비가 나오는데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래 이제 부대로 전화하고 막 근데 뭐 교육받는 사람은 오지 마라. 와도 할 일이 없으니까 주말에 집에 가니까 그 11사단 그 아파트 지역에 다 출동을 했으니까 남자는 저밖에 없어요. 그 부대에 가니까는 행정부사단장님이 잔류대장을 하고 계시고 그 밑에 나이 많은 부사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나머지 다 칠성산에 가고 없더라고요. 그렇죠. 마땅히 할 일이 없었어요.
작전 중에 대대장 교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10월 말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오대산으로 대대장 이침식하러 오라고. 오. 제가 원래 20년대에 2대대에 나가도록 돼 있어갖고 비표를 다 붙여갖고 더블백 넣고 이제 그 다음날 출발해야 되는데 인사보좌관이 전화 온 거예요. 참모님 부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단장님이 갑자기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문 닫은 군장점에 가고 다시 해갖고 내 차를 끌고 이제 오대산을 갔어요. 갔더니까는 사단장님이 야 고성균 너 내가 명령 내릴 때까지 이침식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침식 하러 오라 그래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 작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부대가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저 군사령부에서 한 개 대대씩 빼서 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갖고 11사단에서 첫 번째 휴식하는 부대를 제가 취임하는 대대를 사단장이 찍은 거예요. 제가 취임해야 될 데다가 주둔지로 복귀하는 거예요. 요 대대만.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4일 날 취임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전참모가 무전이 안 되니까 전화가 와갖고 근데 이거 비밀로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좀 와야 되겠다. 어디로 와야 되는지 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TV에 간첩이 어디로 간다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보따리 싸갖고 올 준비해라 그러더라고요. 차 보낸다고. 그래갖고 이제 비상을 걸어갖고 이 취임식 끝나자마자 저녁 때 되니까 이제 경자동차 대대가 와갖고 우리 대대원을 태갖고 이제 인제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데 그 국도가 홍천서부터 인제까지 칠성고개 넘어 거기가 전부 군용 차량으로 일렬 종대로 섰으니까. 그래서 칠성고개 넘어가갖고 다른 부대들은 연대장들이 다 거기 와 있는데 제가 속한 연대만 연대장하고 나머지 두 개 대대가 오대산에서 작전하고 있어갖고 저는 그냥 사단장 직할 별동부대로 해갖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저기 지금 이 일대에 와 있다 그러니까 섹터를 이제 나눠주고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녁 8시에 홍천서 출발해갖고 새벽 4시에 그 서와리에 도착을 해서 사단장한테 그렇게 명령을 받고 와갖고 대대원들한테 야 언제 우리가 지금 출동할지 모르니까 전투식량 먹어라. 그래서 그날 이제 오곡밥이었는데 전투식량 물 부어갖고 딱 불리고 있는데 사단장이 찾는다는 거예요. 너 지금 빨리 출동해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차단선 점령해 그러는 거예요. 저기 나서는 안 가야지. 아까 말씀하시려고 그 연하계고 있는 그쪽에. 그렇게 해서 대대원들한테 야 보따리 다시 싸라. 전부 차 태워갖고 가면서 익은 사람은 먹고 안 익은 사람 익혀서 먹고 해갖고 가서 딱 배치하고 나니까 무전이 왔어요. 기소 수고했다 철수해라. 상황 끝났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대대장 취임하고 마지막 작전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였는데 네. 아니 근데 오영환 장군이 군단 기무부대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대령이었죠. 예. 근데 연화계곡에서 흔적이 발견되니까 밤에 랜턴을 켜고 딱 하다가 정통으로 철문에 뒷자리에서 전사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고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오영환 장군이 왜 그렇게 했을까는 이해가 되네. 아니 정보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나라도 확실히 알아야겠다.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서영원 소령이 진짜 맞아요. 네. 그 두 명한테. 그리고 나중에 특전사들이 뒤에 숨어 있다가 사살하면서 11월 5일 49일 만에 강릉 무장공무 이집투 사건은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의문성은 한 명이 없는 게 한 명. 김영일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북한에서 강릉의 자폭 영웅들이라는 행사를 하고 영화 선전임을 만들어요. 그때 전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북쪽을 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그때 루머가 돌아다닌 거는 고성 쪽으로 해갖고 아마 몰래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흔적을 발견한 게 어떤 없었어요. 사람들은 뭐 남아서 계속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50만 명이 투입하면서 많은 희생을 얻고 12명이 전사했어요. 그거 왜 작전이 이렇게 실패됐을까? 난 단 5가지로 종합을 합니다. 5가지로. 첫 번째는 군인들은 보안을 유지했는데 언론이 다 누설해버렸다. 맞아요. 시크릿티지 커뮤니케이션 전략 소통의 부재예요. 예. 나도 이제 6대 교섭부장 할 때 이제 그게 막 분이 일어났는데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국민의 호응도 받으면서 북쪽 적도 속이면서 우리 작전도 험난하게 될 수 있었는데 전략적인 마인드 없는 언론 플레이였던 거예요. 지휘부에 잘못한 거예요. 언론 브리핑 할 때도 딱딱 자르고 기만했어야 되는데 무장공비들이 침투하고 다 죽은 다음에 다 써놨잖아. 써놓은 수첩이 있어요. 수 보면은 따다다 받아가지고 위치를 다 확인한 거야. 우리가 작전을 어디서 하는 걸 다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예.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다. 두 번째는 군수지원 문제예요. 군수지원. 식량 분배하다가 이동하다가 5인으로 많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9월 18일 날 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계잖아요. 하계. 근데 이게 작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10월 중순 되니까 산속에 추운 거예요. 네. 그 동계 피복이 이제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들 했죠. 예. 세 번째는 전반적인 훈련 부족이에요. 웃기는 게 개방산 헬기 대피로 내려오다가 떨어져서 다쳤어. 훈련이 부족한 훈련. 네 번째는 전장 군기 문제예요. 90년도에 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난 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그때는 계급장이 하얀색이었어요. 아, 예, 예. 오영환 장군이 대령 계급장을 이렇게 딱 붙이고 있다가 그대로 바로 보고 눈에 싸우는 띄죠. 거예요. 예, 예, 맞아요. 근데 계급장이 다 저인성, 인지가 안 되는 그게 좀 바뀌었다는 예, 그 예. 소득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민간인 출입 통제 이런 걸 잘못했다. 송이철이에요, 송이철. 네. 송이 따라가다가 죽었어. 5가지 결함상.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민관군 통합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예. 11월 5일날 작전이 끝났잖아요. 네. 10월 달에 군사령관이 바뀝니다. 이재관 장군이 군사령관을 가셨는데 이 양반이 엄청 꼼꼼한 사람이야. 1군 예하 전 지피를 다 갔다는 거야. 그리고 동해안에는 68사가 23여단을 지금 23여단이죠, 지금은. 예. 근데 거기서 리멤버 구입할 훈련을 9월 18일 매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9월 되면은 동해안 쪽에는 좀 주민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네, 맞아요. 예. 훈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해군들이 발전이 돼가지고 해안에서 다 커버가 된답니다. 그렇죠, 예, 예. 또 강릉 무장공비 침투할 때 잠수함이 자초된 이유도 하나가 뭐냐면 어망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생이고 철조망도 다 철거가 됐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작전의 질이 높아졌고 한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민간군 통합훈련도 중요하지만 빨리 결혼해서 애들 많이 낳았어요. 왜냐면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병력이 없어요. 앞으로도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이런 과오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96년도 무장공비 작전 끝나고 나서는 대침투 작전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게 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이 지금 모르고 있을 것이다. 저도 사실은 대대장 취임하고 갑자기 출동하라 그래갖고 관련된 것을 제가 이제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과거 68년도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들어왔던 그거 분석해놓은 대비가 하나 그 대대장실에 금고에 있더라고요. 그거. 그리고 제가 이제 출동을 해서 현장에 가서 작전 지침이라고 내려온 거 보니까 옛날 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진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주기가 지금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대침투 작전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8월 20일 날 고성 쪽에서 북한 하사가 오솔길 따라 내려와서 기순한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8월 8일 날은 물이 빠져가지고 한강하고가 다 뻘이 돼가지고 걸어온 거야. 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몇 개월 전부터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 네, 오물풍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대북방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10월 24일 날 북한 여성, 남성 1명이 동해로 소목선을 타고 기순했어요. 그리고 10개월 만에 서해하고 동해에서 또 기순한 거예요. 또 데이터를 보니까 8월 중순경에 귀순하다 잡혀서 죽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예. 이게 뭐냐? 바로 대북 심리전입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확성기 방송뿐만 아니라 대면작전, 전단작전, 전광판 작전까지 다 동원해서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마음의 심적 동요를 일으켜서 많이 귀순함으로써 북한 정부는 계속 혼돈에 빠지고 남북 통일이 더 앞당겨 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생하는 장병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우리 군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